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자영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. 김남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또 나왔어요. 네. 고등학생들이 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적분인데 네네. 혹시 초등학교에서도 저희가 이걸 살짝 배우나요? 배우죠. 그래요? 초등학교에서는 얘들아 배운데 잘 들어요? 그러니까 이제 미분하고 적분은 이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 어떤 새로운 학문인데요. 네. 그 전까지는 수학이라고 하면 고정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그렇죠, 고정. 원이라고 하면 네. 원이라는 고정된 어떤 도형을 다루는 거였는데 거기에 뭐 우리 x, y 하나의 그다음에 좌표가 있어가지고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네. 함께 변하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일단 수학으로 변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군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게 돼요? 자동차가 뭐 속도를 올리다가 네. 감속한다거나 네. 이제 그런 것도 한 수학의 한 영역인데 초등학교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.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건 공식은 그거죠.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. 그렇죠. 뭐 3.1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배우냐면 원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칸에 이제 뭐 개수를 세서 네.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거 상당히 싫어해요. 이거 공식만 알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. 왜 내가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그 잘게 쪼개는 과정이 네. 미분인 거고 다시 그 잘게 쪼갠 것을 붙여서 이제 원을 만드는 네. 그래서 짧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그 실제 원의 넓이에 가까운 이제 도형이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, 그렇죠? 그렇죠. 네.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분과 적분을 접하는데 네. 뭐 사실은 미적분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맞고요. 그 사전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또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과 관련된 것 좀 가르쳐 주세요. 함수도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. 근데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. 초등학교에서도 또 그런 게 관련된 게 왜냐면 이런 걸 알면 선생님들도 네. 야 이거는 너희 중학교 가서 이거랑 연결돼. 그럼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을까요? 좀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. 이제 올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. 거기에서 수학에서 하는 큰 영역이 이제 연결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연결. 연결. 링크. 네.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 이제 중고등학교 연결되는 거고 네.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중에서도 네. 뭐 원의 넓이 구하는 거하고 연산하고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수학이나 네. 일반적인 어떤 사회 현상, 타 교과와의 연결도 연결인 거고요. 수학 그 자체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또는 다른 교과 또 다른 학년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요. 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뭐 함수는 없지만 그 관계식 들어보셨죠? 관계식. 뭐 네. 어떤 한 값이 뭐 1씩 커졌을 때 뭐 다른 값은 뭐 2씩 커진다라고 하면 규칙을 찾아서 뭐 이렇게 그렇죠. 네모와 세모의 관계 그런 것이 이제 기초적인 함수의 한 예가 될 수도 있고요. 네. 뭐 그런 것들 즐기다 보면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함수를 배울 때 내가 이거 언젠가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선생님 이것도 그럼 함수일까요?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1대1 대응. 내가 이렇게 앉고 자기 책상에 자기가 앉아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. 이게 바로 함수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머 1학년 때부터 얘들아 1학년 때부터 배운 거야. 지금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네. 한 5년, 10년 전쯤에 이제 봤던 저도 본 이야기거든요. 수학 잘하는 비법 4가지. 첫째가 뭐냐면 신발장에 내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된다. 일종의 1대1 대응이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신발끈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된다. 어머. 그거 쉬운 거 아닌 거거든요. 맞아, 어려워요. 3, 4학년까지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. 6학년들도 못해요. 그래서 찍찍이가 나온 거죠? 네, 제가 아침에 이제 그 학생들 등교할 때 등교 지도하는데 신발끈 이렇게 풀린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. 이렇게 묶어보라고 하면 못 묶어. 그게 왜 수학하고 연결돼요? 일종의 그런 어떤 규칙,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관계,
그러니까 이렇게 얘와 얘의 관계를 알고 넣어서 빼고 이렇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네.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. 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. 그다음에 요걸 구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걸 찾아내는 건데 신발끈 두 개가 있어요. 이 조건을 풀 수 있어야 되거든. 그렇죠. 얘 올라가서 나오고 그다음 다시 나비로 묶어주고 이제 라면을 끓일 수 있어야 되고요. 왜요? 라면 보면은 뒤에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. 그러면 라면 끓일 때 물은 500ml 네.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네. 5분 동안 어떤 거는 뭐 3분, 4분도 있고 4분 동안 이제 끓여야 되고 예. 뭐 그런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원 넓이 구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기본 전제는 뭐냐면 원의 넓이라는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으로 네. 도형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거 다 건너뛰고 그냥 라면 먹는 방법 하면 라면 그냥 끓여지는 거야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물을 먼저 끓여야 되고 물도 양에 맞춰야 되고 예. 그 다음에 불은 중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3분인가 5분인가 기다려줘야 네.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적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초등학생이 뭐 중학교 수학 배우면 고등학교 수학 선행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. 아닌 거죠.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학년에서 배우는 그 과정 그 단계에서 아까 신발끈 묶는 거, 라면 끓이는 것처럼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뭔가 차근차근히 풀어고 탐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점프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옆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학을 풀고 그럴 때 근데 약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차례차례 써 나가는 거 알아볼 수 네네네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겠네요. 뭐 저기 풀이 과정을 이렇게 뭐 잘 네. 적어야 된다. 네. 그래서 오답 노트 하고 하는데 네.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법인 거는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네. 초등학생한테 그런 절차들을 너무 강조하면 그 자체가 또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또 멀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학 자체를 네. 즐기는 것 네. 그리고 수학이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것만 가지고 중학생이 된다고 하면 네. 성공. 아. 예. 아유 정말일까요? 정말 근데 네 번째도 궁금해요. 라면까지 얘기했는데 저 네 번째가 지금 궁금한데 네 번째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. 모르겠어요. 아 기억 안 나네요. 그거 저기 한번 네. 인터넷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네. 수학 잘하는 방법 해서 아마 4가지 나와 있는 거 있을 그 거예요. 네 번째 그만 지금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볼까요? 어머 만약에 이걸 지금 우리 엄마가 듣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신발을 예쁘게만 놔도 야 너 정말 이거 신발 이걸 한 쌍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약간 어머니들이 수학과를 약간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요? 지금 또 생각 하나 있는데요. 사람들이 이제 와우. 사람들이 이제 네. 제가 이제 또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좋아하니까 네.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계산적이다. 막 그러는데 너무 쫀쫀할 것 같다. 막 이러죠.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이분 안 그런데 그래요. 그거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에 넣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깐깐한 거죠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수학을 한다, 또 수학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습관이 길러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 대충, 시간 대충, 그냥 먹거든요. 맞아, 그런데 대충이 아니다. 저는 그 매뉴얼 뒤에 있는 꼼꼼하게 봐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이거 500ml, 550ml도 있고 그래요. 어떤 건 450ml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3분, 5분, 네. 뭐 3분 30초 다 다르거든요. 그런 것을 확인하고 라면 끓이는 사람하고 그냥 뭐 그냥 대충 그거 다른 거거든요. 그렇다니까 약간 네. 저는 뭐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네.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중에서 그 꼼꼼함,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사물의 어떤 그런 특징을 관찰하려고 하는 어떤 분석적 사고. 그쵸. 네, 잘했어. 감사합니다.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길러져야
수학을 잘하는 거지 뭐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길러지는 거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또 생활 속에서 터득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또 강조하지만 네. 초등에서는 그런 어떤 실생활에서 또는 뭐 수학을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아까 수학책이라든가 예. 요즘에는 뭐 수학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수학 문화관, 수학 체험관, 그 다음에 뭐 과학관에 가도 수학 코너들이 있거든요. 예.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학들 다양하게 접하면 이제 가장 그럼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게 된다. 그렇죠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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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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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